5천만 원이니까 여기에 1,200이니까 네. DSR은 24%가 네, 24%. 되는 겁니다. 네. 이 DSR을 40%로 그렇죠.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간 버는 소득의 40% 안쪽으로만 그 원리금 상환할 수 있게끔 이제 대출이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출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이네요. DSR이 해당이 네. 될 것입니다. 네. 예종 씨 이해된 거 맞죠? 예종 씨 이해된 거 맞죠? 잠깐만, 혜정 씨한테 얘기했는데 아이씨 내가 대답했다. 혜정 씨한테 물었는데 재성 씨라고 얘기한 거야. 무서워서요. 무서웠어. 아니 보통 은행 가서 대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계산 안 하고 얼마까지 대출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금액을 얘기해 주시니까 심사 그냥 거쳐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심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DSR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결국 쉽게 말하면 네.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그만큼 좀 대출을 많이 할 수 있고 아, 내가 그렇습니다. 버는 소득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좀 달라지는 거죠. 아, 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LTV가 주택 가격에 따른 거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DSR이 연소득에 따른 대출인 거죠. 그렇죠. 정확하게 정리했는데. 그냥 딱 두 개만 포인트 단어들만 쏙쏙 기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출 정책 어떻게 네네. 바뀌는지 그거 좀 빨리 알려주십시오. 대출이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모아놓은 자산이 없는데 그 대출이 좀 어려우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그죠. 네. 그래서 신혼부부나 뭐 무주택자의 고민들도 많이 있는데요. 현재는 규제 지역에서는 LTV가 9억 원까지는 40%, 네. 9억 원을 초과하면은 20%,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는 대출이 전면 이제 불가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LTV를 80%까지 한도를 이제 상향을 해준다는 10억? 내용입니다. 10억짜리면 88억까지 대출해준다는 대출하는 거예요? 88억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요, 80은 더듬었습니다. 네네. 그 매서우시네요. 아직은 그 비율만 정해졌지 금액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네. 정부에서 우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아마 곧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자산을 모아놓지 않은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생애 최초가 아니에요. 네. 최초는 아닌 그 구입자는 그럼 여전히 좀 네. 대출 규제에 약간 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일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를 먼저 완화를 하지만 그 외의 가구에 한해서도 LTV를 지역에 구분 없이 70%까지 단일화하겠다는 정책도 예고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이 좀 불가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0%까지 최대 한도를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 예. 그러면 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약간 이번 정부에서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너무 또 대출을 많이 또 실행하게 되면 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가계부채 또 문제들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도 불안해질 수가 있고 뭐 시장도 교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를 하고 일단 LTV를 먼저 풀되 차주 대상인 DSR은 일단 큰 틀에서 유지하는 것으로 정책은 정해졌습니다. 내가 그 대출 정책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와 또 내가 네. 그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또 오늘 선생님 오신다는 소문을 제가 듣고 시청자분들이 그동안 또 궁금했던 대출 관련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내주셨거든요. 네. 그거를 직접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네. 상담도 좀 진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답변을 듣는 순서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9월에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부부시고 얼마 안 남았네. 현재 보유 금액은 둘이 합쳐서 1억 5천 정도를 마련하셨고요. 네. 둘 다 직장이 서울이지만 아무래도 서울 아파트가 좀 부담스러워서 김포에 있는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시는 중인 것 같습니다. 수입이 둘이 합쳐서 연봉 6천 정도인데 전세 대출을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아니면 네. 대출을 받아서 약간 매매를 노려보는 게 좋을지를 문의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신혼부부분들은 아마 다 하시는 고민일 것 같은데 이럴 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께는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 안심 대출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출이 있구나. 아, 네. 2억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데 네. 이거를 대출이 가능한 건 거죠. 아, 네,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 보증금 규모가 수도권의 경우는 7억 원 이하, 그리고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 4억 원 한도로 와.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4억 한도에 LTV를 80까지 준다. 그렇죠, 보증금에서. 아니 네, 근데 이거 보증금. 신혼부부면은 아직 그 신혼부부 혜택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신혼부부면 기존의 80%보다 10% 더 상향된 90%까지 네. 대출이 이제 가능합니다. 신혼은 몇 내 년까지 집만의- 신혼이에요? 7년입니다. 7년. 네. 우리 신혼이야. 다 신혼이네. 네. 올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신혼. 마지막이에요. 우리 다 신혼이네 그래도. 재성 씨 신혼이에요? 재성 씨 신혼이에요? 아 아깝습니다. 신혼 끝났어. 네. 끝났어요. 안타깝습니다. 네, 저희는 신혼이네요. 저희 네. 신혼이네요. 이게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그 운영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보증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최저 0.01%에서 0.015% 요율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주택 유형과 네. 그 부채 비율에 따라서 좀 정해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이제 대출을 하니까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세도 고민하다가 네. 그냥 매매를 해버릴까 사실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네네. 매매는 어떨까요? 매매를 하고 싶어 하시지만 이제 대출을 많이 그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저번 방송에서 디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정책으로 운영되는 그 상품이기 때문에 DSR 산정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더 필요하다면 뭐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을 또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5억 원이다라고 하면은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둘 다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디딤돌 대출 활용해서 2억 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금액 1억 5천만 원을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선생님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네.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네,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재성 씨처럼 네. 그렇죠. 갓 7년이 지난 사람. 작년까지였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네, 이런 분들께도 좋은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적격 대출인데요. 적격 대출 뭐죠? 네, 적격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대출입니다. 이거는 한도가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 그리고 한도는 5억 원까지 이걸 활용해서 이자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과 다르게 네. DSR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네. 네. 그 소득의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일반 대출보다 0.4에서 0.5% 정도 이자가 좀 싼 편이고요. 그리고 장기로 40년 고정으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길게 보면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야, 근데 이거 엄청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수요가 많이 몰려서 네. 그 은행마다 그 한도가 있는데 빨리빨리 소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좀 발빠르게 실행에 옮기시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은행마다 금리 차이는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와, 와, 이 방송 보시고 꼭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달려가야겠네. 네. 자, 그럼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네. 네, 40대 부부이시고요. 네. 서울 아파트 10억 정도의 아파트를 매매,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는 일산에 25평대 아파트를 보유 중이시고 근데 이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에 서울로 이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수입이 연봉 5천만 원 정도고요. 언제쯤 구매해야 적당한 타이밍일지, 그리고 아무래도 큰 돈을 대출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좋을지, 네. 돈을 좀 더 모으고 이사하는 게 좋을지 질문을 네. 좀 보내주셨어요. 진짜 너무 진짜 많이 공감돼요. 고민하시죠. 네. 이 사실 학교 보내는 부모들은 야, 이거 학군 좋은 데로 가야 그렇죠. 되나.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네. 이거 많이 하는 고민일 텐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살펴보면 9억까지 40% LTV니까 네. 네. 이제 3억 6천만 원이고 나머지 1억은 20%니까 2천만 원이 이제 가능하니까 총 대출 가능 금액은 이제 3억 8천만 원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4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아, 다만 그 1주택자에 대해서 지역 무관하게 LTV를 70%까지 단일화하겠다는 또 정책이 예고가 돼 있잖아요. 네, 아. 그럼 그 이후 시점에는 필요한 4억 원은 충분히 그 조달은 이제 가능할 것으로 이제 생각은 됩니다. 일단은 네. 매매는 일단 킵. 그러니까 LTV가 완화되는 시점을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DSR을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DSR이 40%를 초과하게 되면 LTV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대출이 불가하니까 예, 이걸 한번 따져봐야겠죠. 네. 4%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30년 만기 시에는 이제 DSR이 45.8%, 월 상환 금액이 19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35년 만기 시에는 DSR이 42.5%, 네. 월 부담액이 이제 177만 원이고요. 40년까지 최장으로 가져갔을 때도 DSR이 40%를 넘습니다. 넘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네, 넘으면 안 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이도 주택담보대출만으로도 DSR이 40%를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희망하시는 이제 10억 원의 집에 바로 이사 가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이 좀 되고요. 네. 네, 설령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연봉이 5천만 원이신데 1년에 2천만 원에 육박하는 그 원금과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셔야 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지금 좋은 내 집이 있고 잘 살고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무리. 네. 무리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일산은 그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재건축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산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네, 일산이 벌써 재건축은- 30년이 넘었죠. 와. 네. 그러네. 그건 안 옮기시고 더 지켜보시는 게 그 이슈가 또 낫겠네요. 있으면 그죠? 네. 예.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 한번 볼게요. 네. 50대 4인 가족이시고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 중이신데 생애 첫 매매 대출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13억 정도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결혼하고 아이들도 다 키우시면서 아무래도 집 살 타이밍을 좀 네. 놓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는 자녀들이 크면서 네. 좀 큰 평수의 매매를 드디어 이제 결정을 네, 네. 하신 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보유 작업 2억이 있으시고 수입은 연봉 8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다만 아이들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시기라서 네. 장기 대출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자가 굉장히 부담되시는 네. 거죠. 네. 생애 첫 매매 대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이분 도와드리고 싶으니까. LTV를 따졌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은 충분한 상황으로 생각은 되지만 그 교육비 지출도 있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다른 가구보다 좀 민감하게 올 수 있는 이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법은 만기를 최대한 늘려서 월 상환해야 되는 부담을 좀 낮추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만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그 DSR 비율이 어떻게 또 낮아지는지까지도 한번 네. 생기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계산을 그럼 해볼까요? 네, 계산을 해보면 4% 금리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네. 25년부터 한번 살펴보면 DSR이 31.6%고 월 상환액이 211만 원입니다. 네. 30년 만기시는 DSR 28.6%, 월 부담액 190만 원. 35년 만기 시에는 DSR이 26%가 네. 나오고요. 월 부담액이 177만 원입니다. 오. 네. 그리고 40년까지 가져가면 네. DSR이 25%로 낮아지고 월 원금과 이자 부담액이 167만 원입니다. DSR이 25%니까 네. 그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1년치 소득의 25% 정도 비율이면 이거는 뭐 적당한 수준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25년 만기일 때는 월 부담액이 211만 원이었는데 네. 40년으로 만기를 늘리고 나니까 네. 이제 167만 원으로 네. 한 달에 45만 원의 룸이 좀 생긴 거죠. 차이가 꽤 크네요. 네, 꽤 크죠. 네. 45만 원이면. 네. 근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내가 나중에 조정을 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뭐 출가를 한다거나. 조금 더 빨리 내가 원하면 네. 빨리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3년만 지나면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기 때문에 네. 아. 오,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3년 지나면? 근데 요즘 또 정년도 짧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많이 걱정이 되시겠지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3년이 지나면 네. 없이 빨리 갚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전략을 잘 취해 보시는 게 좋겠네요. 예. 네. 앞서 이제 두 번째 사연하고
필요 자금 4억 동일하고 금리 4% 동일한데 연봉이 5,000원과 8,000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득의 차이 때문에 좀 DSR. 해법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DSR이 네. 소득과 그렇죠. 연계되니까. 네. 네. 그만큼 이제 대출은 그 소득이 가장 이제 중요한 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무주택자시잖아요. 네. 예, 청약 그러면 쪽으로는 그 점수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제가 이어서 그 말씀 드리려고 네. 했는데요. 네. 무주택 기간이 15년이 만점인데 네. 이미 이제 만점이 해당이 되실 것 같고 이제 자녀가 2분 계시니까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만점이 69점인데 네.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웬만한 이제 분양에는 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와. 그래서 이분은 매매뿐만이 아니라 그 청약을 동시에 노려보는 투트랙 전략이 좀 더 활용하면 네.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맞아요. 겪었거나 내 그렇죠. 주변에서 겪고 있는 문제여가지고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해결을 해보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고 좋네요.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그 대출과 청약 외에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요. 네. 새 아파트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네. 앞으로는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할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똑같이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에서는 요번에 47만 호를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이제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임기 초기에 그 좀 강한 정책 추진력이 좀 그 실행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